네, 주목할 사건을 판결로 알아보는 주판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중세시대도 아니고 또 노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창 노예인데 동창의 뒤통수를 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잊을만 하면은 터지는 사건들이 바로 예. 이런 그 장애인을 이용한 그 착취 사건, 뭐 이른바 무슨 노예라고 하는 이런 네.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동창 노예입니다. 그 고교 동창 사이인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 박모 씨가 이제 피해자입니다. 나이는 이제 둘 다 30대 초반이고요.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송모 씨가 이제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송모 씨가 박모 씨한테 내가 하고 있는 치킨집을 넘겨주겠다. 2,800만 원만 네가 주면은 넘겨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일을 배우기 위해서 나랑 같이 있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예. 이게 지금 두 사람의 이제 악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뭐 송모 씨가 가게를 넘겨줄 생각도 없이 네. 박모 씨를 꼬여서 이렇게 치킨 만드는 일을 시키고 가게 청소하는 일을 시키고 예. 그러면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착취를 한 거죠. 이제 문제는 그냥 일을 시킨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한테 대출까지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 씨가 그 자신의 전세 보증금도 빼고 은행에서 또 6천만 원 가까운 5,900만 원 대출까지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네. 이제 이 사건을 입건을 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니까 치킨집 운영 자금을 뜯은 것은 물론이고 치킨집이 문을 닫은 뒤에도 착취가 이어졌어요. 이 치킨집이 망한 게 다 네 탓이다. 이렇게 다 책임을 돌렸더라고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예. 치킨집이 이제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니까 이 사람을 조선소에 강제 취업시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사업이 망했으니까 너가 돈을 벌어서 4천만 원을 갚아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3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을 시키고 8,300만 원을 갈취까지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창인 지적장애인을 이용해서 금전을 착취한 목적으로 일련의 행동들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 노예 계약서를 보니까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하루 일과를 매일 나한테 전화로 알려라.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3자에게 노예 계약이 알려질까 봐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네. 과연 요즘 세상에도 어떻게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계약서가 그 작성된 시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너 때문에 지금 손실을 입었으니까 예. 조선소 가서 취업해서 그 돈 벌어서 돈을 갚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쓴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취업하자마자 그 조선소에서 받는 돈을 나한테 입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날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다 보고하고 그리고 특히 좀 기가 막힌 게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은 다 근무를 하고 야근, 잔업, 특근 이런 거 절대 빠지지 마라.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문제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라는 일종의 이거 변호사들이 뭐 비밀유지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이 피해자 입을 막았던 거죠. 아니, 손 변호사님, 이런 비상식적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효력이 없고요. 범죄의 증거물 정도의 효력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쓴 계약서이고 그리고 이런 조항들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무효이고 취소의 계약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무효나 취소나 이런 계약의 어떤 효력을 제대로 모르는 지적장애인들을 이용하고 이 사람들이 이 계약이 타당한가 보다 하고 나는 이 계약을 위반하면 큰 책임을 지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 계약을 유지하는데 동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 지적장애인의 어떤 권리 보호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랬던 것 같은데 가해자도 이런 점을 사실 노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고교 졸업 후에는 이제 부모하고 떨어져 살았고요. 그 딱히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지 마땅치 않았던 상황이고 그 더군다나 이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 일을 누구한테라도 알리면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더 도움을 청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이런 학대 사태가 지속이 됐던 거죠. 네, 아니 지금 뭐 폭행 이야기도 들리고 사기도 친 것이 지금 명백한 상황인데 언뜻 봐도 혐의가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은 처음부터 치킨집을 인수해줄 마음 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 사기는 당연히 성립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해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특히 장애인 학대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법에는 준사기죄라고 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면 준사기죄가 성립하거든요. 예.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제명으로 그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도 또 이번에는 부부가 한 사람을 노예로 부렸다는 거예요. 네, 참 이런 일들이 정말 이게 빨리 근절이 돼야 될 텐데 네.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검찰이 그 고발을 한 사건인데요. 그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그 지적 장애인을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예. 10년 동안 농장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농장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논이 7,000평이고 밭이 3,000평 합쳐서 한 10,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여유가 네.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농사 규모가 작은 것도 예. 아니고 사람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돈을 안 주고 지적장애인을 이렇게 노예처럼 그 부린 거죠. 더군다나 이제 좀 재질이 나쁜 게 사실 이게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양태인데요. 그 장애인들이 그 수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그 수당을 받는데, 그렇죠. 네, 이 농장 주인 부부가 이 통장을 갖다가 사실상 자신들의 것처럼 이렇게 그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비도 한 1,700만 원 정도 빼쓰고 그리고 뭐 돈도 빼서 대출금 자신들의 대출금을 갚는데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 지역 주민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인권위에 의해서 긴급 구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표현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제3자가 이렇게 남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장애인 학대 사례로 거론할 수 있는 게 이런 장애인들한테 예. 지급된 돈이라든가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라고 규정이 되어 예. 있고요.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선의를 가지고 장애인이 여러 가지 돈을 관리한다라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개인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나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랑 아주 판박이 같은 사건이 지금 또 있었거든요. 바로 이 축사노예 사건이었는데 네. 무려 19년 동안이나 네. 이름도 없이 만드기라고 부르면서 부렸단 이 사건 전 국민이 지금 충격에 빠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만들어도 예.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굴곡질 수 있을까 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작년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48살 된 고모 씨가 이것은 어쨌든 이것이 신고나 뭐 이런 계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발견이 된 상황인데요. 축사에서 그 비를 피하려고 인근 농장에 들어갔다가 경보기가 울려서 누가 침입한 줄 알고 이제 경찰이 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어디가 많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무려 19년 동안이나 축사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모 씨가 이제 지적 장애인 2급인데 가족들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가족들도 이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했고 이 사람들도 가족도 못 찾아 이 사람도 가족을 못 찾아갔고 이런 상태에서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아니 100번 처벌을 받아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처벌은 충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농장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나왔고요. 농장주 부인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범이라고 해서 실형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엄단을 한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9년 동안 착취를 당한 거에 비하면 실형 3년도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이었던 게 염전 노예 사건인데 당시에 염전의 업주 대다수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이 사실 이런 그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으로 가장 규모도 크고 피해자가 63명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양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섬에 있다 보니까는 폭행도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노동력 착취도 심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이 1심에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 가서 합의됐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 징역 2년 6월 뭐 이런 사건들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그 업주들이 다 그 집행유예를 풀려나서 그때 장애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항의 집회도 하고 많이 분개했었습니다. 아니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처벌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장애인 사건은 장애인이 진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강력하게 처벌 의지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보호나 사회적 시스템이 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착취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도 있고 아동학대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동 보호기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호기관을 확충을 하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있는데 장애인을 보고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있는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나 학대를 받는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물론 고통 속에 보낸 이런 긴 시간을 돈으로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제대로 보상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염전노예 사건에서는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배상받았는데요. 일부라도 배상이 돼서 다행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평생 착취당한 거에 비하면 그걸 온전히 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축사노예 그 만드기 사건에서는 1억 6천만 원의 배상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인 배상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다행스러운 소식은 만드기라고 불렸던 축사 노예의 경우에는 학교에 또 새로 입학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딱하죠. 이름도 없이 만드기란 이름으로 뭐 40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나이가 올해로 48세인데 동급생들하고는 무려 이제 41세가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러긴 여러 가지 좀 여러 어려움이 많겠죠. 장애인 그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본인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그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교육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지금 이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뒤늦게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저희도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판할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